누가 하나 사기 시작하면 이게 연쇄작용으로 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만약에 이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게 아니라 시작되었죠. 자, 오늘 연초 1월 1일을 맞아서 출근을 했는데 이 사무실 근처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21년도 어떻게 접근하는 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친구 내지 뭐 동네 아는 사람 그런 일반 소시민, 소상공인이 하는 얘기 정도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연말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연초부터 2020년 말까지 딱 봤을 때 30% 올랐다. 31% 올랐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보다 더 벌었냐, 좀 못 벌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좀 더 중요하거나, 투자 수익금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익률, 요 퍼센테이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월급 있잖아요, 월급. 그래도 월급이 정말 중요하다. 보통 많은 투자 채널에서는 주도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주도주 나오고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 얘기 어려운 말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본업을 여러분들 홀딩, 본업이 우선이다. 제가 봤을 땐 본업 우선. 그래서 월급이 정말 소중하다. 이게 광산이라고 제가 생각하죠. 이게 광산. 광산이 있는데 꾸준하게 채굴 하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잘못 돌렸다가 본진이 깨져버리면은 심각한 손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본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요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은 지금 8만 전자다, 9만 전자다, 하이닉스 엄청 올라가고, 몇몇 전문가 분들은 21년도에 제2의 차화정, 자동차 정유화, 요게 엄청, 이 세 마리의 이 말들이 달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장세를 얘기하면서 21년도에 순환주들의 어떤 귀환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전 잘 정유화학 쪽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들이 안 보는데 매력이 없으니까 안 보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배당주 쪽을 어떻게 보면은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5% 배당 준다고 배당 수익률 딱 계산했는데 5% 넘어.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연말에 공시가 돼도 배당 얼마 이상 하겠다라고 공시를 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좀 덜한 쪽에 안정감을 어떻게 보면 좀 느껴서 저는 교육주 좀 갖고 있고, 담배 회사 주식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인데 좀 꾸준하게 쓰이는 거 그런 쪽 갖고 있고, 우유 갖고 있고, 이런 쪽이죠. 여전히 바이오나 이런 쪽은 모르겠어요. 여전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주도 제가, 출근해가지고 하루하루 딱, 섹터를 정해서 날마다 보는데, 왜냐면 섹터가 다 달라서 머리에 들어오면 혼란스럽다고. 하루에 이제 두세 가지 섹터가 경기 순환주 쪽이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유를 한번 보고, 그 다음날 반도체 보고 이랬는데, 이게 정유주가 제가 다시 한 3, 4년 만에 본 건데, 이거 쉽지 않다. 분위기는 뭔지 알겠어요. 이거 쉽지 않다. 오일 정유 쪽은 좀 모르겠고, 이 철강 쪽은 약간, 턴해서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엄청난 확신은 없어. 그래서 제가 경기순환주 쪽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자. 그러니까 아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잘 아는 쪽으로 가고, 현금을 벌어들여서 배당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는 그 회사가.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 3%, 4%, 많이 주면 5% 이상까지 주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큰 걸 노린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큰 걸 노려요. 수익률 인증해서 했는데 90%다, 100%다 이러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이거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괜히 모르는데 누가 좋다고 하는 거 사고. 이런 거는 여전히 그런 거는 이제 필패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경기순환주 쪽은 아직도 그렇게 큰 확신은 없다. 그래서 잘 아는 쪽으로 가고, 소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쪽은 소비재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어떤 종류의 공포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포가 올 것 같아요. 어떤 공포인지 모르겠어. 이게 남들이 다 벌 때 내가 못 벌어서 조금 덜 벌어서 생기는 어떤 뒤처짐의 공포인지, 정말로 뭐 가격 조정이 10% 정도 왔을 때, 사람들이 또 막 설레발치면서 또 공포를 느끼겠죠. 뭐 그런 뭐 하락의 공포일지, 2021년에 분명히 뭔가 올 것 같은데, 아니면 자산 가격이 너무 슈팅해서, 그냥 정신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뭐 안 좋은 게 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조금씩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밝은 면만 그리어 가다가 보면은 이 자산 시장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씩 이제 뒤통수를 치니까 우리가 지금 연말에 막 코스피가 8주 연속, 9주 연속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약간 생각했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이어지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당연히 21년도에도 3,300 막 계속 올라가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그러다 뭐 4,000도 곧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게 항상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공포가 올지 모르겠는데 항상 시나리오도 머리에 조금씩 둬두고 이제 대응을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식은 사실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저 기업이 잘 돼야 돼. 최소한 뭐 이런 팬데믹 이슈가 있어도 흔들림이 좀 덜한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봐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 그럼 뭐냐? 매출 봐야 돼. 매출. 탑라인이라고 그러죠. 매출이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지지되면서 흔들림이 좀 덜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적당한 이 조정이나 이런 상승할 때 막 사는 건 좀 약간 좀 두렵더라고. 조정이 왔을 때 좀 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출 계속 잘 추적을 하시고요. 분기 실적 이제 나오면 덜 팔렸다, 더 팔렸다 하면은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시려고 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업들을. 그리고 부동산 뭐 별로 뭐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에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노이로제 걸릴 거 같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동산은 여전히 21년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뭐 아파트 얘기죠. 아파트 얘기인데 특히 서울 부동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찍는 의미가 없지. 왜냐?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부동산, 뭐 주식 이게 전통적인 자산군이죠. 메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대체 자산. 뭐를 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은 아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이게 저는 야 이건 허상이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17년도 말이 안 돼. 실체가 있어.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유연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유연하다라고 나름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보는 관점을 조금 틀어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던 거를 약간 이쪽에 서서 반대해서 약간 보니까 아하 알겠어. 화폐 경제 이런 거 배울 때 화폐가 뭐 해야 되는 역할이나 뭐 기본 기능들이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가치의 저장이 돼야 됩니다. 가치의 저장이 돼. 뭐 거래 매개가 되기 위해선 사실은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돼,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이 믿음이 한 번에 생기진 않아요. 그렇겠죠. 만약에 뭐 조개 껍질을 이렇게 하다가 뭐 누가 동전을 딱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조개 껍질이 계속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전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비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개별 운명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이 코인 이쪽 가상화폐 쪽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어떤 위상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뭐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 사람들의 믿음을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기사 뭐 많이 나오잖아요. 3천만 원 돌파. 와. 리플 딱 보면 다 거품, 끝물이다, 뭐 설거지다, 다 그래. 근데 이게 언제도 그랬냐면 1,000만 원 넘었을 때 그랬어. 야, 그 코인이 뭐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다 2,000만 원 넘고 3,000만 원 넘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우리가 느끼던 거야. 어디서 보던 이 기시감이 있어. 어디서 보던 건데? 이 뭐 시멘트 덩어리가 5억이야? 막 이거, 그죠? 5억이야? 6억이야? 7억이야? 이러다가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게 뭐를 봐야 되냐면 단순히 이 화폐로 표시되는 거예요. 화폐 우리 원화나 뭐 달러나 어쨌든 화폐 이 디지트 요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싸다 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 이게 지금 공급이 뭐 한정돼 있냐? 공급을 계속 풀 거냐? 사람들이 계속
한번 사면은 수요가 딱 영원히 끊기는 거냐 아니면 계속 원할 거냐.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 뭐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변동성이 엄청 심하니까 제가 가격 예측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자산 에셋군 중에서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거. 공급이 한정돼. 수요 따는 제가 잘 모르겠어. 수요 따는 모르겠어. 제가 뭐 대중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이게 아직 다 채굴되지가 않았어. 개인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원하고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이 원하고 은행들이 원한다면 그 고객들이 야 너네는 비트코인 뭐 안 담아?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회사 때 많이 봤잖아. 야 옆 회사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믿음이 수요단에서 좀 세지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3천만 원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 사야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또 하지도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 부동산에서 이거를 너무 당해봤기 때문에 뭐 큰 욕심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순자산의 N%, 10% 미만 정도로는 이 대체자산 쪽, 특히 이 가상화폐 쪽을 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시키기 위한 공급량이 한정된 자산으로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 요거 자산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 믿음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나을 수가 있고, 뭐 너 거 보고 사서 떨어지겠죠. 제 거도 떨어지겠죠. 근데 나도 거의 많이 안 샀어. 많이 살 수도 없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까진 저는 위정 적사파라서 눈에 보여야 사는데, 아니면은 지금 뭐 주식을 갖고 계셔서 3월 4월에 배당금이 들어왔다. 그때 이제 뭐 배당금으로 좀 주식 배당금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이 대체 자산을 다시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수익률 얘기가 뭐 많아. 뭐 기사도 나와서 코스피가 1년에 31% 올랐는데 뭐 중요하잖아. 중요한 건 큰 파도에서 생존하신 분들은 잘한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제가 희망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한 거다. 1400포인트 그 공포가면서 안 팔고 마이너스 몇십 프로의 손실을 견디면서 지금 2020년에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벌어 보신 분들, 자산을 지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 경험을 한 거다. 두 번째, 월급 중요하다. 월급 중요하다. 3번 뭐냐? 한국 주식에서는 너무 핫한 쪽은 뭐 이해하면 사도 되는데 이해 못하면 굳이 남들 돈 번다고 거기 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뢰 터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아는 쪽 소비재 플러스 매출 성장 탑라인이 견고하면서 캐시플로우 들어와서 그걸로 현금을 배당을 계속 집행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수도 있다. 차화정 뭐 이런 것처럼 경기순환주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 괜히 건들다가 나중에 정신병이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는 부동산은 뭐 21년도에 여전히 오를 것 같다. 끝. 그리고 대체자산 쪽도 여러분들의 뭐 저의 순자산의 한 자리대 정도로는 사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1월 1일 2021년 1월 1일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